자, 다음으로 측정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평가에 가시면 측정 관련된 도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물성치 같은 그런 것도 구하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 빠른 측정 도구를 되게 많이 써요. 일단은 화면에 보이시는 손잡이 부분에 이 모서리 하나 클릭해 보세요. 그럼 저희가 지금 선을 잡았죠. 그러면 우측 상단 아래에 여기 97.89라고 보이실 거예요. 사이즈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컨트롤로 지금 요선하고 같은 평면상에 있죠. 그렇다고 하면 두 개를 복수 선택하면 두 선에 대한 이 각도 값이 나와요.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한 번 더 요선까지 선택을 하면 총 길이 값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얘랑 선택하면 아래쪽 하단에 총 길이 값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다음에 비나면 한번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중복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각도 값이 나옵니다. 98도. 이해되시죠? 잠깐 꺼야겠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위에 쪽 거랑 아래쪽 거랑 평행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컨트롤로 두 개를 또 중복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15mm. 이거 저희가 중간 평면에 하고 15mm로 도출했죠. 피처 치수야 찍으면 나오는데 만약에 뭐 도출을 여러 번 해갖고 합친 거면 특정 면에서 특정 면의 단길이는 바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포인트 대 포인트. 저희가 점 선택을 많이 안 했는데 여기 가까이 꼭지점에다 대면 점이 잡히죠.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로 다른 점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거리 값이 나오고 이제 델타라는 값이 나와요. 이 거리는 여기 직선 거리예요. 얘랑. 그리고 저희가 CAD에서 축간거리라고 해서 여기를 만약에 0,0,0이라고 치고 X축, Y축, Z축 이 축간 상대거리 값이 요겁니다. 또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도출했을 때 면이 나눠졌죠. 두 면으로. 이게 정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호에다가 선을 대면 바로 호의 길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로 호까지 중복 선택 아래쪽 호까지 하면 호의 총 합친 길이 값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직선거리 합친 것처럼. 다음에 비나면 한번 선택하고 원통 면 선택을 했으면 R 값이나 지름 값으로 했으면 파이 값이 바로 구해집니다. 반경 값이나 지름 값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로 요면하고 요면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총 면적이 나오죠. 이거 가끔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있는데 원래 면적이면 미리 자승이죠.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 0.5배로 이게 숫자 쓰는 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기호법이라는 그 프로그램마다 특정한 기호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미리 자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비나면 한번 선택하고 컨트롤로 요 모서리선이랑 요 모서리선이랑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중심 간의 거리 저희 뭐 탭 내거나 이런 센터 거리가 구할 일이 있죠. 이게 바로 구해집니다. 요 센터 거리가. 다음에 나머지 측정 도구는 이제 전문 도구들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측정하거나 검사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평가 탭에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단면 속성 선택하십시오.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면 선택한 다음에 재계산해 보세요. 그럼 바로 평면의 면적이 구해져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단위계를 계속 쓰는 게 mmgs잖아요. 미리미리 그램 세컨. 얘를 근데 출력 단위를 단위 환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단위로. 그러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단위 변액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옵션에 가보시면 여기에 문서 설정은 MMGS를 쓰나 이걸 사용자 설정으로 바꾸면 아마 설계에서 많이 쓰시는 단위계들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뭐 센티미터, 메다, 피트 이런 것들, 그리고 소수점 몇 째짜리까지 구할 거냐. 그다음에 질량도 단위가 다양하게 있죠. 부피 단위도 있고. 요것도 알고 계십시오. 가끔 유용하게 쓰여요. 자, 이렇게 면 선택을 했고 다음에 얘 총 부피나 무게 이런 것 들고 가는 거.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모델링을 했지 재질을 한 번도 부여한 적이 없죠. 비중이 있어야 이 질량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질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가셔서 자, 참고로 저희 요거 맨 위쪽에 트리 항목 숨기기 보이게 해서 이걸 전부 다 표시 혹은 자동으로 해놨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저게 안 보여요. 이해되시죠? 요게 만약에 꺼져 있으면 다 쓴다고 나중에 다 켜놓으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재질 여기 보이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재질 편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재질 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요 두 개고 솔리드웍스 매트리얼 강 가보세요. 근데 저희 나라 이제 제조업에 쓰이는 뭐 SM45C나 뭐 서스나 뭐 알루미늄 뭐 7060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으나 안시 규격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럼 쓸 때 좀 불편하지 않아요? 비슷한 규격을 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 재질을 복사해 가지고 본인만의 사용자 정의 카테고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기존에 있는 거 실질적으로 요거는 해석에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하죠. 저희가 해석까지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 웍스 안에도 이제 구조 해석이나 유동 해석 이제 애드인으로 붙여 쓸 수 있는 전문 해석 모듈들이 있는데 여기서 재질을 지정을 하면 해석 쪽에서 재질이 이제 생략돼요. 만약에 지정을 안 해도 해석 쪽에서 하고 그건 나중에 이제 해석 교육을 따로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서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요 중에 일단 적용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강 열어보시면 안시 304 선택을 하시면 선택하는 순간 물성치가 이렇게 기입이 되죠. 이거 어떤 분들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 그럼 웍스에서만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물성치는 각 캐드 회사나 해석 뭐 마이더스나 아바쿠스, 엔시스, 웍스 뭐 이런 데 마찬가지로 이거 통일해서 써요. 이거는 표준하게 쓰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적용을 하면 여기 질량 밀도 값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얘의 중량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했으니 여기 304라고 들어가지죠. 이거를 물성치 쪽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여기서 바로 구해지는데 총 중량, 볼륨, 부피, 총 부피예요. 이거 외관의 총 면적.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캐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 중심. 이게 중심이 뭐냐면 이게 무게 중심이에요. 이게 무게 중심. 그래서 무게 중심 되게 중요하죠. 물성치 선택하면 중심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요. 근데 얘를 끄면 사라지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손가락 이렇게 올려놓으면 딱 센터가 맞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대칭 설계를 하거나 그럼 좌우, 상하, 앞뒤 이제 밸런싱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삽입의 참조 영상에 가시면 여기에 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하면 히스토리 맨 앞줄에 컴이라고 하는 질량 중심 마크가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죠? 스위치 안 보이기 눌렀는데 켜져 있죠. 이럴 때 안 보이는 경우, 여기서 켰는데 안 보이는 경우 어디 가라고 했죠? 무조건 여기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질량 중심 보기, 꼭 맞춤핀 마크처럼 생겼죠. 요거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웍스는 쓰는 유저분들이 약간의 뭐 오류나 아니면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품 쓰는 분들이 이제 그런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세계 각지에 그거를 엔지니어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다소 솔리덕 사업에 그걸 이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많은 상위 200위 안에 드는 걸로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신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유저분들이 요청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정품 쓰시는 분들은 말한다고 뭐 나오겠어 이러지 마시고 실제 담당 엔지니어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런 거 좀 요청 한번 해줘라. 그런 것들이 쌓여서 같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건 단순히 볼 수만 있는 거고, 이거를 지오메트리화 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서 그럼 이게 지금 센터면 여기서부터 치수를 대칭이나 관계성을 맺어갖고 설계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질량 중심 선택을 왼쪽 마우스로 하면 여기에 질량 중심 참조점이에요. 자, 이걸 누르면 이거는 실제로 클릭할 수 있는 우리의 점 같은 지오메트리화를 해줍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많이 써요 이거. 근데 평상시에 이제 끄고 싶은 경우엔 끄고 끄면 이렇게 사라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직 어셈블리를 안 했지만 어셈블리에서 굉장히 파워풀해지겠죠. 장비가 이제 센터가 맞아야죠. 무게중심이 정확히 딱 센터에 오게. 그래서 어셈블리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빠른 측정 도구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리스트로 보고 싶은 경우, 그래서 평가 탭에 가시면 여기에 측정이 있어요. 줄자처럼 생겼죠. 측정 도구 선택하고 대신에 이거 찍을 때 포인트 대 포인트로 할 거냐 면 대 면으로 할 거냐. 지금 이 점이 지금 눌러져 있죠. 자,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XYZ 측정, 이게 푸시 버튼 두 개가 눌러져 있으면 마우스 모양이 자로 바뀌죠. 이 자 모양의 이 끝점으로 찍는다는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찍고 다른 포인트 찍으시면 아까 저희가 구했던 델타 거리라 이거를 조금 그래픽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가끔 이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QC나 품질검사팀이나 아니면 뭐 검사 상대거리 같은 거 구할 때. 자, 그러면 요 측정은 닫으시고 다음에 요 바닥면 있죠. 요 바닥면 선택해서 스케치 잡아 주십시오. 다음에 원 선택하고, 자, 외관의 모서리에 갖다 대면 센터 스냅 잡히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그려주는데 9파이짜리로 하나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도출 컷 하고 블라인드 형태 열면 관통 있죠. 그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뭘 하려고 하냐면 저희 필렛 컨트롤 C 컨트롤 V로 피처랑 치수랑 같이 원하는 모서리에 복사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보스나 컷 이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복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사이즈는 만약에 다른데 위치가 달라요. 관통되는 홀이야. 근데 어쨌든 다른 데에 만약에 원형으로 뭘 관통을 하려면 과정이 어떻게 돼요? 잡고 스케치 잡고 들어가서 원 그리고 기하구석 다시 한 다음에 사이즈 정해서 피처에 가서 도출 컷.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한 세트가 길죠. 근데 기존에 같은 타입의 가공 형태의 원 스케치 원 피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세트로 복사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화면에서 제가 피처를 선택을 하려면 도출한 거나 컷의 옆면을 선택을 하겠죠. 그럼 얘를 지금 선택을 하면 지금 이게 컷 도출 3만 선택된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모체 스케치까지 세트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통을 원형을 하고 싶은 평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얘가 물어봐요. 당연히 같은 위치에 같은 사이즈로 뚫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기 원형의 센터에 일치를 했는데 같은 데 뚫릴 일이 없지. 그러면 그 기하 구성만 내가 날려줄 테니까 나머지만 네가 수정해서 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의로 찍은 그 공간에 뚫리죠. 세트로. 그러면 이제 작업성이 좀 편하죠. 선택해서 바로 스케치 편집 모드에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날아간 거죠. 이 센터 일치됐던 게. 그러면 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점에다가 드랍하고 치수만 더블 클릭하고 12에서 확인하면 바로 바뀌죠. 이런 다음에 돌출 컷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이건 이미 원 스케치 원 피처로 컷을 한 세트니까.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같은 형태의 이런 피처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신기능으로 나오면서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근처에 사각형으로 둔 거, 보스한 거. 그러면 그냥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런 데다가 그냥 컨트롤 V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자, 그럼 얘는 등각 보기를 한번 눌러주고 저장을 하고 닫겠습니다. 다음에 새 파일 선택하셔서 저희 계속 쓰던 거 템플릿 요거 있죠? 요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새로. 자, 돌출 옵션을 조금 더 다양하게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표시창 보기를 열고 프론트 플랜 있죠? 이거를 켜줍니다. 그럼 당연히 프론트 플랜이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평면, 축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배우는데 가장 많이 쓰는 평면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것부터 평행하게 떨어진 그 평면, 기존에 제공된 요 절대 모체라 그러죠. 원점과 세개 평면, 얘네만 가지고는 원하는 곳에서 돌출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평면이나 좌표계나 축이나 포인트들을 잘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평행한 평면을 만드는 건데, 자, 이거를 워낙 많이 쓰니까 이게 단축키로 돼 있어요. 왜냐면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게 평면에다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그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게 PC 사양마다 바로 빨리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확 끄지 말고 천천히. 자, 다시 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갖다 대고 왼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천천히 빼보세요. 그런 다음에 왼쪽 마우스 놓고 컨트롤을 띄면 어디가 활성화돼요? 치수창이 바로 활성화되죠. 여기가. 그러면 평행하게 떨어진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업에 필요한 평면이라고 해서 워크데이텀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지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80 입력한 다음에 엔터 한번 확인하고 미리 보기 단계 한 번 더 확인하면 평면이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얘 엄마는 얘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관계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프론트 플랜 방금 만든 놈 아니에요? 평면을 일단 숨기고 다음에 프론트 플랜 말고 수직으로 바라보는 탑 플랜을 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탑에다가 스케치 잡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선 선택해서 원점과 일치하고 수평한 선 임의로 하나 그려주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원점과 일치하면서 대각선 선 하나 그려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요선과 요선의 각도 값을 45도로 합니다.
그리고 요 포인트에서 여기 선까지 해서 총 높이를 50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 누르면 스케치를 빠져나가지죠. 자, 다음에 탑 플랜은 숨기고 프론트 플랜 선택해서 여기다가 스케치 잡아주세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죠? 수직으로 위에서 보니까. 자, 여기에는 사각형에 들어가서 중심 사각형 있죠. 요거 선택해서 원점하고 일치하는 50에 100짜리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프론트 플랜도 꺼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닫힌 프로파일이니까 돌출이 되겠죠. 피처에 가서 바로 돌출 보스 베이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0mm 뽑아보세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던 그런 돌출이죠. 자, 근데 여기를 저희가 써본 적이 없죠. 돌출은 무조건 수직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선의 특성을 가는 요소를 선택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돌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의 요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케치의 이런 선도 선이고 솔리드 바디에 만들어진 이런 선도 선이고 아직 축을 안 했지만 축도 일종의 무한선이지만 선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선택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 돌출된다는 거예요. 대신 쓰려면 여기를 한번 누르고 아까 전에 저희가 45도선 요선 있죠. 그 선을 클릭하시면 아실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상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걸 나중에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구배가 아니죠. 일정하게 면이 안쪽으로나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경사로 가는 거잖아. 이거 모르면 나중에 여기를 컷으로 다 잘라내요. 그려서 일일이 드리프팅 하던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제어가 어떻게 될까요? 스케치 1 선택을 하면 요 각도가 튀어나오죠. 그럼 각도에도 뭐가 있어요? 구슬이 있죠. 이거 제어 가능했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각도를 꺾어보세요. 이해되실 거예요. 왜? 이 참조 방향으로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 각도가 꺾이면 돌출되는 방향의 각도가 달라져야지. 요렇게 세트로 은근히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자, 보스 돌출을 선택을 해서 델키로 지웁니다. 그러면 지금 흡수 피처 삭제가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체크를 하면 뭐냐면 흡수 피처 네가 안고 있는 모체인 스케치까지 같이 세트로 지울래? 아니면 너만 지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는 피처만 지우겠다. 그러면 이거를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만 하면 스케치는 남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숨겨놨던 평면 1을 켭니다. 80mm짜리 우리 만들었죠.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하세요. 그 다음에 요 스케치 선택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블라인드 형태 말고 여기 옵션 중에 보면 꼭지점까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점을 선택해 달라고 또 이게 탭이 활성화됩니다. 끝점도 점이죠. 예, 그럼 요걸 클릭을 하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여기를 아까 치수로 제어를 했죠. 이런 식으로 꼭 높이 값을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까지도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래쪽에 있는 공면까지 이거 우리가 한번 썼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솔리드 바디의 면뿐만이 아닌 이런 데이터 평면도 면입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평면을 드래그로 끌면 이 높이는 어떻게 되세요? 같이 변경이 되겠죠. 참조 관계가 설정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공면까지를 다시 블라인드 형태로 바꾸고 50mm만 주고요. 이번에는 시작되는 평면을 바꿔볼게요. 꼭 스케치가 그린 곳에서부터 돌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작 나와 있죠.
그래서 계속 스케치 평면을 썼는데 여기 열면 면 및 평면 선택이 있습니다. 곤면까지 평면까지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통 곤면까지든 면까지든 평면까지 나오면 그냥 면 속성 선택하시면 돼요. 평면 면 선택한 다음에 위에 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스케치는 여기 있는데 이걸 투영시켜서 여기서부터 돌출할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면 저희 뒤에 나중에 요소 오프셋 같이 다른 공간에 이렇게 스케치를 그대로 따오는 걸 쓰게 되는데 평면을 만들고 이 스케치를 여기 다시 복사해 와가지고 또 써요. 그럼 불필요한 스케치가 많이 생성되잖아. 그래서 특정 면에서부터 돌출이 가능하다. 다음에 여기 열면 꼭지점. 슬슬 눈치를 채셨죠? 자, 꼭지점까지 하고 요 꼭지점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평면이 없지만 이 평면하고 평행하면서 꼭지점과 일치하는 곳부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 선, 면 이런 포인트들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옵션을 좀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불필요한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참조를 할 만한 요소가 없다. 그러면 오프셋 선택해서 내가 직접 띄우고 싶은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mm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30이고 돌출한 50mm가 이게 50mm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얘를 다시 스케치 평면으로 바꾸고 얘를 100mm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엔 저희가 방향을 양쪽을 안 썼죠. 중간 평면은 썼지만 중간 평면은 대칭으로 똑같이 하는 거고 돌출되는 방향이나 모양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방향 2 선택을 해서 얘는 50mm만 그리고 요 방향 2만 구별해 줍니다. 15도. 아실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이거 왜 쓸까요? 돌출하고 또 돌출하지 말라고. 스케치 하나 가지고 두 가지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돌출하는 말 할 줄 알면 엔간한 건 다 된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옵션 활용도가 되게 높죠. 가장 기본적인 피처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돌출, 회전보스 안 배웠지만 요거, 스왑 이거를 옵션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도 실질적으로 웬만한 기계 부품은 거의 다 모델링이 됩니다. 조립성이 되게 강한 그런 것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얘는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저랑 같이 하는 케이스 스터디는 끝났는데 요거 구성을 한번 말씀드렸죠. 설계 라이브러리 가서 에센셜 저희 다 등록을 해놨죠. 그러면 4장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모든 장에는 케이스 스터디랑 엑서사이즈가 있죠. 그럼 저랑 지금 한 건 이거고 연습 문제를 이제 계속 이어서 풀어주는데 4장부터는 이제 연습 문제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풀어드려도. 그래서 풀이도 보고 본인이 또 이 연습 문제에 있는 히스토리 파일을 열어서 이제 분석하고 읽는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리드웍스뿐만이 아니라 크게 3D CAD는 파트, 어셈블리, 도면. 파트에서는 히스토리를 생성하는 그 순서에 의한 기법. 어셈블리는 조립을 만드는 방법. 부품을 파급시켜서 계속 그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오류 안 나게 하는 조립법. 도면에서는 도면 히스토리를 순서 맞게 하는 기법. 근데 각각의 그 세 개의 파일 다 대부분 이런 캐드들은 히스토리가 다 남죠. 뒤집어 얘기하면 히스토리를 읽는 규칙성만 알면 좋은 파일이 있으면 독학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잘 쓰겠습니까? 카티아도 이만큼 쓰고 저도 그러지 못하는데 한창 공부할 때 히스토리를 읽는 법들은 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조립 구조라든지 되게 어려운 모델링이야.
그럼 원본 파일을 열면 히스토리 구조가 다 있고 스케치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뜯어먹는 법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다른 파일들이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거의 정답지랑 유사할 텐데 정답지가 좀 거의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히스토리 좀 더 줄이고 신기능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또 프리집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보고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히스토리 구조도 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익힐 수 있죠. 하나의 도면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델링하면 정말 많이 늡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엑서사이즈에 들어가면 저랑 한 것도 정답지가 이렇게 있지만 정답지 뒤에는 언더바 M 표시가 이런 식으로 붙는데, 엑서사이즈도 가봤더니 정답지들이 다 있어요. 뒤에 붙은 게.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풀었는데 같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구조를 내가 읽고 싶어. 다른 데 있던 어떤 파일이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니터가 보통 2개 이상이시겠죠? 하나면 되게 힘들 거예요. 자, 2개 이상이면 정답지도 열고 새 파일도 열어도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해요. 왜냐면 한쪽 파일 편집 상태에서 이쪽 파일을 컨트롤하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엑셀도 2개 키고, 뭐 윈도우 베이스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이 중복 실행이 가능합니다. 오토캐드 그렇게 많이 쓰죠. 한쪽에 오토캐드 켜놓고 또 키잖아요. 그걸 왜 쓸까요?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 도면 비교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블럭체 가져와서도 막 쓰죠. 웍스도 그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행시켜야 되죠. 그럼 지금 이미 웍스가 하나 실행이 됐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실행해 보세요. 아이콘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웍스를 하나 더 켜봅니다. 보통 2 모니터 이상이실 거예요. 모니터 하나인데요. 이건 좀 힘듭니다. 그러면 2개를 웬만하면 쓰세요. 3개까지 권고를 하는데 집에서 3 모니터 쓰시기엔 좀 책상 크기나 이런 게 부담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2개는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행이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이런 창이 떠요. 꼭 쓰면 안 될 것 같이. 근데 무시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창이 2개가 떠요. 2개가 뜨죠. 그러면 모니터가 2개면 이거 하나는 본 모니터, 이거 하나는 다른 모니터 갖고 화면 꽉 차게 쓰면 되겠죠. 근데 혹시 모니터가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반타작을 해야 돼요. 줄여서. 그리고 요거 깨알 팁인데, 어디 교육장 가면 킬드 교육 듣는다고 모니터 2개씩 안 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양분해서 써야 돼. 자, 그러면 어느 걸 뭘 쓰는지는 상관없어요. 뷰박스는 잠깐 끌게요. 창이 워낙 많이 가려지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설계 라이브러리 하고 정답지를 한번 여는 거야. 그러면 에센셜의 레슨 4장의 엑서사이즈. 그래서 거기 열면 여기 정답지들이 다 들어있죠. 그럼 내가 이걸 모델링을 못하지만 이 스토리를 내가 잡아먹겠다, 분석하겠다. 그럼 이거 열어줍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열리겠죠. 요 기법 익히면 이때부터 좀 기하급수적으로 모델링이 많이 늡니다.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글 많아요. 원본 파일 좀 주시면 안 돼요?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공부하려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주는 애도 있지만. 자, 그러면 만들어진 원칙적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히스토리 분석할 때는 무조건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 시점부터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선택을 했더니 32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오른쪽 아래에 봤더니 단위계가 MMGS야. 그러면 MMGS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히스토리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 익스트루 1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롤백 누르시면 돌아오죠. 이 상태가 맨 처음 파일을 만들었을 상태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동일하게 새 파일 선택을 하고 단위계를 이걸로 써야죠. 자, 파트 언더바 mm을 씁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원 스케치, 원 피처죠. 하나의 스케치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욕심내서 두세 개의 줄까지 한 번에 히스토리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 줄씩. 물론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냥 쭉쭉쭉 보면 아, 대충 이런 기법을 썼구나 를 아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칸만 내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엽니다. 그럼 당연히 스케치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스케치를 그렸으면 어딘가의 평면을 잡았겠죠. 그러면 스케치 1 선택을 하고 여기에 스케치 평면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 썼어요? 프론트 플랜을 썼죠. 그럼 느낌 오죠? 어디 잡으면 돼요? 프론트 플랜 선택하면 되지. 이해되시죠? 그럼 평면 추적은 끝났어. 그럼 이쪽에 다시 클릭해서 ESC 눌러서 나온 다음에 스케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스케치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스케치 1 선택하고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솔직히 이게 도면이나 다름이 없죠. 치쓰고 기하 구속이고 다 나왔잖아. 자, 근데 혹시 어떤 파일 열었는데 기하 구속이 안 보이면 이거 완전 정의를 못하죠. 그래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하 구속이 꺼져 있으면 항목 숨기기 가서 여기에 이 스케치 구속 조건 보기가 반드시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요거 그릴 수 있죠. 원점 위치도 나와 있고. 근데 가끔 형상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마크가 막 겹겹이 겹쳐 있어. 당체 이 지오메트리에 어떤 기하 구석들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로 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쓰는데 어디냐면 스케치 구속 조건 표시 삭제 여기 있죠. 여기 드랍다운 메뉴 열면 여기에 요걸로 하면 되는구나. 죄송해요. 구속 조건 표시 삭제 이걸 바로 누르면 지금 현재 이 스케치 안에 있는 것만 기하 구속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친절하게 기하 구속 클릭을 하면 어떤 요소에 어떤 기하 구속이 되어 있는지 하이라이트가 돼요. 여기서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면 이거 다 그릴 수 있죠. 이해되시죠? 본인이 모델링을 완성했다고 해도 정리가 잘 돼 있는 표준화가 잘 돼 있는 히스토리 구조로도 한번 또 그려보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시점이 오냐면 아니 이제 스케치 제도 연습은 좀 무의미해. 뭘 그려도 완전 정의가 다 돼. 그런데 이거 노가다로 좀 그리기엔 좀 불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스케치 제도가 이제 자신이 있다. 그러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트레이닝이 덜 돼 있는데 스케치 연습 안 된 상태에서 복사만 하고 덩어리 만드는 연습만 하시면 안 늘어요. 또 잔소리 하죠? 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왼쪽 마우스로 얘를 다 잡아요. 드래그로. 그럼 이게 지금 다 잡혔죠. 그러면 냅다 컨트롤 C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썼던. 그런 다음에 안 붙을 것 같지만 여기가 지금 스케치 상태죠. 컨트롤 V 하면 이쪽으로 이제 복사가 됩니다. 이쪽에서 컨트롤 C 하고 이쪽에서 컨트롤 V 하고 대신에 이 원점 2까지 얘가 이렇게 매칭 시켜주진 않아요. 임의의 다른 공간에서 갖고 오면 원점에 대한 그 위치 정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끔 기하 구석이 조금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따라올 거예요. 이 객체 자체에서 그 생성된 기하 구석과 치수 구석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원점 위치가 어디죠? 여기 호의 중심에 얘를 잡았죠? 그러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싹 드랍하면 제도는 안 해도 되죠. 이건 이제 그릴 줄 아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든 익숙해져서 가져왔든 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했어요? 돌출했죠. 그럼 스케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면 돼요? 이 보스 익스트루 1의 피처 편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몇 미리 뽑았는지 옵션을 못 썼는지 다 나오죠. 그리고 맨 처음에 용어는 좀 다르더라도 아이콘 모양을 꼭 외우라고 하는 게, 아이콘 모양을 알아야 이 똑같은 거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아이콘 모양하고 원래 원 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저 한참 공부할 때 외국에서 만든 히스토리가 있어요. 막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게 보스인지 컷인지 못 썼는지 이제 번역이 안 됐으니까, 그럴 때 언어가 다른 원본이라도 아이콘 모양은 다 표준화 똑같으니까 그럴 때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 앞으로 이제 기본 교육 말고도 고급 교육에도 예제가 더 많아요. 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고급 교육에서는 이렇게 모델링 트레이닝을 뭐 돌출 이런 건 안 해요. 고급 모델링 기술 하는데 모델링 예제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히스토리 기법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고급 교육 예제에 있는 단품들도 이런 식으로 직접 다 하나하나 그려보거나 조립을 해보거나 도면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히스토리 들으기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돌출을 썼죠. 그럼 나도 여기서 클릭하고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하고, 옵션 못 썼어요. 중간 평면 썼네요. 중간 평면 쓰고 사이즈는 55 확인하면 이건 100개 먹은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그리는지 모르고 따라 그리면 돼요? 많이 그리고 많이 그리다 보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모델링한 히스토리랑 다른 거랑 비교하면 장단점이 보여요. 물론 이제 본인이 그리신 게 더 간결하고 표준화가 잘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면 한 칸씩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좋은 원본 데이터, 이게 정답지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파라메트릭 캐드에서 이것도 같이 활용을 해보세요. 자, 혹시 2개 이렇게 쓰는 거 되는데 막 3개, 4개 틀어놓으시면 안 돼요. 히스토리 분석할 때만 쓰고 끄시는 게 좋아요. 저랑 같이 하실 때는 하나만 켜놓고 램을 엄청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뭐 시스템 사양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뭐 켜놓지 마세요. 다른 프로그램 하나라도. 리소스 센터라고 램이 모자라면 여기에 뜰 거예요. 램이 모자르니까 다른 프로그램 꺼주세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자, 이렇게 해서 4장 이제 케이스 스터디 끝났고, 이거 이어서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